이미지. 안녕하세요. 이미지치과 지질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뼈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바사처럼 생긴 것을 뼛속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플란트의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뼛속에 넣기 위해서는 충분한 뼈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을 때도 나무가 충분히 있어야 못이 안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역시 충분한 뼈가 있어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사람 뼈는 임플란트 이 뿌리보다 뼈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임플란트 뿌리는 폭이 한 4-5mm, 길이가 10mm 정도 되는데요. 사람 뼈가 충분히 폭이 4-5mm가 안 나오거나 길이가 10mm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폭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옆면에 우리가 인공뼈를 좀 더 보강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길이가 짧았을 때는 위로 좀 더 뼈를 보강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사람이 뼈가 부족할 때, 즉 임플란트를 심을 정도의 뼈가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뼈를 넣어서 뼈의 두께나 길이를 보강해 주는 것을 뼈이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플란트 식립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뼈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종류의 뼈들이 있고요. 이 뼈들을 크게 좀 나누자면은 인공뼈, 즉 인공으로 만들어진 뼈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뼈, 소나 돼지로부터 채취한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뼈, 즉 죽은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뼈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어서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비단 이 임플란트뿐만 아니라요. 다른 많은 수술을 할 때도 환자분들이 자신이 가진 거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공뼈나 혹은 인공장기 혹은 인공 보분자 화합물들을 채취해서 많은 의료 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상하지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자기 자신에게 뼈를 채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사와 같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이제 뼈에 구멍을 내는데요. 그러면 구멍 낸 자리에서 뼈가 나옵니다. 이거 뭐와 비슷한 거라면은 우리가 땅을 파려고 이제 삽질을 하게 되면은 그 파낸 흙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역시 나의 뼈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뼈 이식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뼈가 아주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엉덩이 뼈나 골반뼈에서 뼈를 떼와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뼈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뼈가 있지 않았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임플란트를 얼마 못 쓰고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는 거죠. 수명이 되게 짧게 되죠. 아쉽게도 사람 뼈는 치아를 뽑았을 때 많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옆에 있는 치아를 뽑은 자리와 옆에 있는 자리에 치아 폭 두께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은 치아를 뽑았을 때는 폭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길이도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두가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요. 이 폭이 줄어들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플란트를 일반적으로 심으려 하는 폭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경우 흔한 일이죠. 이런 현상은 체구가 작은 분에서는 폭 자체가 원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훨씬 더 가속적으로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쪽 어금니 쪽에서만 일어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해드린 것처럼 사람 치아를 뽑게 되면 누구나 폭과 길이가 줄어드는데 위쪽 어금니 쪽에는 이제 상악동이라 부르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치아와 아주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치아를 위쪽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이 상악동 위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데요. 치아를 뽑게 되면은 이 상악동의 역할이 많이 상실되면서 이 상악동의 밑에 있는 뼈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누구나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중년 분들에게 내가 치아를 뽑았을 때 뼈이식을 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자분들을 봐서는 거의 70-80% 이상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가 나온 지 이제 한 40-50년이 되고요. 국내에 보급된 지도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 이식이 안 되어서 임플란트를 못하거나 혹은 뼈 이식을 하더라도 뼈 이식이 잘 안 돼서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뼈 이식이 안 되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1000분 정도 환자를 수술하는데요. 그 중에 뼈 이식이 안 되어서 임플란트를 못하신 분은 한두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오래전에 상담 받으셨을 때 뼈 이식이 안 되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들으셨다면 현 시점에 와서는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최근에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편하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뼈 이식 예전에 안 되셨던 분들은 지금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 과정이 아주 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아주 단기적으로 끝나는데요. 뼈가 아주 없으신 분들은 여전히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뼈 이식의 단계란 건 누가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뼈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임플란트가 뼈속에 3분의 1 정도만 잠겨 있습니다. 그 말은 인공뼈를 3분의 2 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내가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뼈속에 3분의 2 이상 잠겨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인공뼈로 3분의 1 정도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뼈 이식의 양의 차이가 있겠죠. 여기 위에 들어가는 수술, 기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왼쪽은 뼈 이식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왼쪽은 뼈 이식 단계가 높다. 오른쪽은 뼈 이식 적게 들어가도 된다. 뼈 이식 단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치아를 뽑은 곳이 한 4개에서 6개월 동안 안정되는 기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뼈 이식을 하고 이식한 뼈가 안정되는 것을, 즉 내 뼈가 붙는 걸 기다립니다. 대략 한 6개월 전후로 기다리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죠. 이렇게 되면 기간이 1년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치아를 뽑는 것과 동시에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식립합니다. 그러면 1년이 아니라 4, 5개월 정도면 기간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는 임상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치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